지금 여기 이제 오늘 그 로얄하고 크라운 클럽, 임페리얼 클럽 그 백만갑에 대한 워크숍을 회장님 직접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6시에 끝나서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막혀가지고 지금 여기는 오산 졸음센터예요. 오산 졸음센터에 한 곳을 세워놓고 이렇게 너무 늦을 것 같아갖고 집에 도착하면 그래서 중간에 세워놓고 차 안에서 이렇게 불을 켜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벤츠 S클래스 우리 공 뒷자리 이렇게 놓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예,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 회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애터미가 이제 일위 하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첫 갖다가 번째, 이제 첫 번째 일위 하는 게, 그동안, 천년 동안 우리 수출 품목이 1위가 홍삼이었는데, 고려인삼 홍삼이었는데, 그거를 해모임이 대체했다. 그래서 정말, 뜻깊은 일이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제품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기부금. 매출액 대비 기부금을 2.2%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1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 지금 임직원들한테 연봉이 가장 높은 회사를 만드는 게 1위 회사를 만드는 게 또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어떤 신문에서 발표가 됐었죠. 잡지인 것 같은데, 경제 잡지인 것 같은데, 거기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애터미가 안정성, 그러니까 그, 유통기업이 있죠? 유통기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기업들, 뭐, 신세계라든가, 롯데마트, 이마트, 뭐,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안정성 1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보면, 부채 비율도 가장 낮아요. 부채 비율도 가장 낮아서, 22%, 26%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 그, 자산이 100이면, 부채는, 자산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26만 원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만큼, 보통은 평균적으로 88% 정도를 갖고, 부채 비율이 88%인데, 애터미는 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단한 기업들이 보통 보면은 평균이 160%좀 넘었어요. 맞아. 평균이 160%를 넘었고, 부채 비율이 평균이 167%. 그러니까, 보통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가 가진 자산이 100만 원이면, 167만 원의 빚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산보다 오버됐다는 게 평균이 대부분. 근데 애터미는 26%, 26.9%니까 약 27% 되겠네요. 그죠? 100만 원이 자산인데 26만 원만 빚이 있다. 그런데 이 빚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수당을 주는 거 있죠? 그거 줄 거 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는데 그걸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게 빚이에요. 그 부채로 잡혀요. 그리고 납품하는 회사한테 이렇게 일주일마다 현금 결제하는데 납품을 받았으면 일주일 후에 돈을 주잖아요. 그게 부채로 잡혀 있는 거. 그게 합쳐서 26%가 되고 우리가 차입금으로 낼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이자 돈 쓰는 건 단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자 돈 내는 돈은 그러니까 차입 경영을 하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청산을 하더니 일일 청산하는 일일 청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회사가 망해서 일일 딱 청산을 하면 남한테 줄 돈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그만큼 정말 건실한 재정. 그래서 모든 대기업에서 1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안정성 면에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득으로 100년 가는 소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애터미 사업은 어떤 것보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업보다 빅 비즈니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자리가 좀 이렇게 어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도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좋은 훌륭한 회사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강력합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보면 해모임은 국가에서 개발한 애터미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정말 훌륭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앱솔루트도 그 세종대왕상을 받은 특허가 매년 그 13만 개 이상 출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등하는 그 제품에 1등하는 기술에 주는 상이 세종대왕상인데 그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정말 일단 최고의 제품이고 국내에서 최고의 제품이 된 거고요. 화장품 중에서 특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K-팝, K-뷰티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유명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K-뷰티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도 애터미 아니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아주 그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중에서 1등한 제품이니까 세계적인 명품들과 경쟁을 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말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경쟁력을 갖춘 기업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여러분의 회원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이라든가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성공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애터미 하게 된 거를 애터미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애터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은 대부분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회원 구축하는 얘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대부분 회원 구축하는 일인데 어, 그 일에 우리가 그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거죠. 유명 유튜버처럼 유튜버에서 유튜버가 돼가지고 구독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저는 무엇보다도 쉬운 거는 애터미 여러분의 회원을 구축하는 그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그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다 그러니까 무조건 쉬운 건 아니겠죠. 무조건 쉬운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 거죠.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관리소장이었고 그 전에 뭐 노래방도 했었고 누나하고 같이 그렇게 해봤고 뭐 다른 사업도 몇 개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51살에 이 사업을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 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이 없어요. 부자로 살 확률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판단해 제 능력으로 부자로 될 그런 사업거리도 없었고 제 능력도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부자로 살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걸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 차이에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지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는 일단 그 가능성을 받고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다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업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애터미에서는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크라운 클럽 멤버가 됐잖아요. 그죠? 어, 그 얘기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 비슷한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하게 하면 최소한 뭐 임페리얼은 아니지만 크라운 컬러까지는 올 수 있다. 연봉 4억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 보면 다른 건 없어요. 정말 저는 애터미 하기 전부터 뭔가를 찾았어요. 정말 그 부자가 되는 일을 찾았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 간절했습니다. 어,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수단이 없었어요, 수단이. 그런데 애터미가 딱 보이면서 야, 이거는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꿈. 일단은 꿈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런 거를 꿈꿔야 돼요. 그래서 늘 그 꿈을 적고 어, 이렇게 시각화시키고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벤츠 지금 S클래스 560을 타고 다니지만 정말 이 차를 타기 전에 이 차를 엄청나게 꿈꿨어요, 저는.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동영상을 보면서 내 차가 될 거라고 이 차를 사기 전에 내 차가 될 거라고 매뉴얼을 다 외우고 막 그럴 정도로 이 차에 대해서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에 앉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꿈을 꾼다라는 것, 꿈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라고 하는 건데, 장기 목표, 예를 들어서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은 언제 가겠다. 구체적으로 그거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선배 사업자들이 어떻게 로얄 클럽에 갔는지, 몇 년 만에 갔는지,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주어질 거예요. 저는 로얄 클럽에 오는 데는 4년 반이 걸렸어요. 백성욱 총장님은 더 짧게 걸렸어요. 제 파트너 대부분은 다 4년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늦었어요. 로얄 클럽 들어오는데, 어,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 5년 잡으시면 돼요. 로얄 클럽 들어오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5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리더스 클럽은 몇 년 잡으시면 되냐면 3년 잡으시면 돼요. 3년. 그게 이제 여러분의 장기 목표로 이렇게 잡으세요. 장기 목표는 로얄 클럽 잡으시고 중기 목표는 리더스 클럽 3년 월천댁이죠. 맨날 그렇게 외쳤어요. 저희는 이성현 박사님 맨날 월천댁다라고 강의하실 때 늘 외쳤어요. 3년 만에 간다. 3년 만에. 그래서 제가 2년 8개월 만에 리더스 클럽에 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오토 판매사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손익 분기점이고 여러분이 진짜 이루어내야 될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내야 할 그런 직급이 판매사이지만 오토 판매사죠. 오토 판매사. 회사에서 얘기하는 매년 이렇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매일 30만 포인트 정도가 맞는 그런 오토 판매사. 그 오토 판매사가 달성이 되면 그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일단 단기 목표로는 오토 판매사, 중기 목표로는 리더스 클럽, 장기 목표로는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이렇게 잡으시고 그건 선배 사업자들의 속도를 보시면서 잡으시면 돼요. 그게 목표로 잡으시면 되시고 왜냐하면 그것을 해낸 거는 대부분 가능하니까 그렇거든요. 대부분 다 수치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목표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정해졌으면 매일매일 이제 해야 하는 일일 목표들이 있죠. 일일 목표. 그리고 이 월간 목표로 따지면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 월간 목표를 잡는 거는 석세스 세미나의 초대 인원을 몇 명을 할 건가, 몇 명을 그래서 꼭 한 명 이상은 데려간다. 이 목표를 저는 잡았어요. 신규 사업자 한 명은 석세스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석세스 세미나에 꼭 데리고 간다. 한 명. 한 명만 데려간다. 이렇게 한 명만. 그것만 실천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엄청난 성공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파트너에게 복제를 하면 되시거든요. 신규 사업자 한 명, 한 달에 한 명, 석세스 세미나에 데려간다. 그리고 매주 목표는 뭐였냐면, 원데이 세미나에 한 명을 매주 한 명씩 데려간다. 신규 사업자. 이거 목표였어요. 석세스 세미나는 뭐고 원데이 세미나는 뭐예요? 원데이 세미나는 짧게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원데이 세미나 일주일 목표는 주간 목표는 원데이 세미나에 매일매일 누구를 데려가느냐. 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라고 하면 그룹 목표는 예를 들어서 몇 명, 이번에 5명 갔다 우리 그룹에서 그런데 또 이번엔 다음번에는 10명으로 늘리자 뭐 이렇게 한 명씩 더해서 이런 그룹 목표도 정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목표는 일단 PV 목표겠죠. PV 목표. 그래서 매일매일 목표는 여러분 일일 목표는 A코어가 돼야 돼요. A코어. A코어 아시죠? 책 읽기 15분, 동영상 보기, 그 다음에 미팅 참석하기 이런 게 이제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만나기 또 하잖아요. 그죠? 소비자 만나서 PB가 몇 프로 내가는 뭐 2만 PB를 올리겠다 매일 아니면 뭐 5만 PB를 매일 올리겠다. 저는 이제 10만 PB로 매일 올리겠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애터비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10만 포인트를 해야 판매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만 포인트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고 사업 설명회 하겠다. 매일매일 사업 설명회 한 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나겠다. 이런 목표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거를 초기 사업자들 그 다음에 로얄 클럽 가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저도 쉬지 않고 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 때 오전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그 일을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요일이든 아니면 국경일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스템 소득이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죠. 최소한.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내렸죠, 저는. 어, 대가 지불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결단이 있어요. 그 중에 뭐 파트너하고 뭐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싸우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파트너들, 사람들의 관계니까. 그럴 때 갈등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그거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 나갈까? 요거에 일단 그랬어요.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를 절대 빠지지, 원데이 세미나, 본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원데이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로스 공장으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거는 저와의 약속이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 되겠다. 매사에 긍정적이 되겠다. 오늘도 회장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일 삼아 긍정하라고. 일 삼아. 일 삼아서. 일 삼아서. 어, 우리가 뭐 성공 뭐 하는 게 뭐, 이 일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다 저거 하는 건 아니에요. 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성? 다른 데는 가능성이 전무해요. 근데 여기는 따라하기만 하면 거의 100%예요. 근데 그걸 안 따라해서 문제지. 예, 따라하면 100%인데, 성공한 사람들, 따라하면 100%인데, 안 따라해서 문제인데, 여하튼, 어,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 여러분이 리크루팅 할 때도 그 리크루팅이 가능하지. 내가 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리크루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표정에서 다 나타나요. 눈빛에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남들한테. 그래서 그런 확신을 줘야 사업자도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모든 일에 긍정적이 되겠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잘 안 사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요, 제가. 그 파트너의 센터도 잘 안 가는 편이에요, 거기는. 왜냐면 나도 많이 더 떨어지거든. 예.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주로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저도 또 그래야 업되고 또 다른 분을 또 하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다 만나봐야 나도 부정이 되고 같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얘기면 귀를 씻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씻어버려요. 안 들은 걸로 하고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리고 들어도 안 들은 척 해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은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는 부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회장님이 일삼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러더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그 얘기를 해요. 어둠은 창조된 게 아니다. 어둠은 원래 있었고 빛이 창조된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둠, 그 부정 이런 것들은요 원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이 돼요. 그래서 일삼아 긍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삼아. 그리고 일삼아서 기뻐하라고 그러고 일삼아서 기뻐하래요. 파트너 만났을 때 막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일삼아서 하래 그거를. 일삼아서 그냥 어 내가 지금 기뻐하지 막 이렇게 안 기뻐도 일삼아서 하라는 거지. 일삼아서. 그래서 그렇게 긍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원래 제가 좀 이제 게을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제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다른 일 했을 때 결국은 다 실패를 했어요. 잠깐 잘 되긴 했었지만 끝맺음을 다 못 맺었던 거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애터미 사업만큼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나는 게으르지 않겠다. 절대로 게을르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지금 요즘 백만갑 하시죠? 여러분 백만갑 할 때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 저는 이사할 때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내가 마지막 내 성공의 기회고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첫 세미나 때 들은 건데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된다. 예? 그거였거든요. 저도 정말 제 아들 늦둥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어, 그 애들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대로, 예?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대로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지금 내가 애터미 하기 전에 일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으니 눈이 뜨이니까 정말 이번에는 진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서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돌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공의 8단계 중에 이 두 번째 단계 결단이라는 항목에 세 가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아,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업의 오너고요. 리더고요. 그래서 주도적인 삶,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주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이 뭐 스폰서가 뭐 세미나 가자 그러면 가고, 안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고, 내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 사업 하다 보면 스폰서가 안 하면 자기도 안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파트너가 사업하다 그만두면 자기도 그만두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주도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파악도 안 되는 거죠. 주도적으로 파악을 안 했다는 거야. 친구가 하니까 하고 파트너가 하니까 하고 이 사업을,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이 돼야 돼. 내가 주도해야 돼. 그래서 그 상관없이 이 사업은 뭐 스폰서가 그만두거나 파트너가 그만두거나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애터비라는 회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먼저 업라인 스폰서도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좀 불편하겠죠. 잠깐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명단 작성이잖아요. 그죠? 명단 작성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보면 초보자 중에 명단 작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업은 성공하겠다고 하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명단 작성을 안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아직 이 사업의 크기도 모르는 거고 그것도 아직 주도적인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사람 빠르고 어떤 사람은 좀 늦는 게 빨리 성공하고 늦는 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랬어요. 이 사업을 동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런 회사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은 회사인 줄 알고 같은 회사겠거니 하고 저는 참여를 안 했을 뿐이죠. 몇 년, 1년 동안. 그렇지만 제가 이 회사는 다르구나. 정말 올바른 회사구나. 올바른 오너구나. 박항일 회장님이 참 올바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겠구나라고 확실히 들었을 때는 저는 뭐랄까 이미 준비된 거죠. 명단 작성 바로 했어요. 명단 작성 300명 뽑았어요. 300명 쫙 뽑았어요. 그리고 어, 또 노종구 단장님이 제 스폰서였지만
본부장이었고 바빠서 제 소실적까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없겠다. 이 생각 저는 바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5명을 그분이 운영하는 센터에 데리고 와서 듣게끔 하고 저도 같이 들었어요. 녹음을 떠서 제가 그거를 마케팅 플랜을 전부 필사를 했어요. 이렇게 글로 써서 외웠어요. 저는 외워가지고 내 파트너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한 명 나가는데 한 명 약속 잡으려면 며칠씩 걸리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해요?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파트너가 생기면 바로 내가 이 파트너의 지인, 소개하는 사람들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걸 준비했던 거예요. 바로. 근데 이거를 하는데도 몇 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준비를 하는데도 몇 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명단 작성을 해도 작성도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그리고 세미나 참석하라고 그랬을 때,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첫 번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속도를 결정하죠.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곰곰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사업이 좀 더디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한 청장은 저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그 차이예요. 물론 이제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냥 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지금부터 똑같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부터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대로 하시면 3년 안에 리더스 클럽 가는 거예요. 바로 4년 안에 4년 5년 만에 로얄 클럽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명단 작성 정말 중요하고요. 명단 작성 이거 총알이잖아요. 우리의 총알. 전쟁터에 나갈 때 총알이 없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명단 작성이에요. 여러분 지인들 100만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명 만나러 갑시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그걸 이제 콜드 컨택이라고 그래요. 콜드 컨택. 이건 콜드 컨택이에요. 웜 컨택. 웜 컨택은 뭐냐면 따뜻한 만남. 콜드 컨택은 차가운 만남이잖아요. 웜 컨택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평소에 만나서 아는 사람들. 이게 기본이에요.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콜드 컨택은 그것이 떨어졌을 때 콜드 컨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0만 갑 합시다. 그러니까 100만 갑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100명 만나러 갑니다. 그것만 하면 안 돼. 뭐냐면 여러분 250명, 300명 명단 작성해서 그분부터 만나시는 거예요. 그분부터.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떨어지면 그래서 다 떨어졌어. 그래서 사업자가 나왔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콜드 컨택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회장님도 그러셨어요. 콜드 컨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웜 컨택으로 내가 사람이 다 나왔어. 리더가. 그럼 웜 컨택으로만 하시면 돼. 그러면 성공하면 돼요. 그런데 왜 콜드 컨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파트너는 웜 컨택을 통해서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올 수도 있지. 애들이 또 20대 같은 경우 사람이 뭐랄까 관계가 별로 형성이 안 됐다고 인맥이 없어. 사업을 망한 사람도 인맥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콜드 컨택을 하는 이유는 콜드 컨택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콜드 컨택을 하는 거예요. 콜드 컨택은 원 컨택을 통해서 사람이 나왔더라도 여러분이 콜드 컨택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파트너 인맥이 정말 없는 파트너 손 붙잡고 나가서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볼게. 내가 키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 경험을 미리 여러분들이 쌓고서 있어야 콜드 컨택의 경험이 있어야 그런 파트너가 나왔을 때 같이 해보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다 해줄게. 같이 가자. 같이 해보자. 서툴더라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갑
100명 만나러 갑시다. 그 의미는, 리더들한테의 의미는 뭐냐면, 그 얘기예요. 콜드 컨택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콜드 컨택은 뭐냐면, 오늘도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세일즈의 결정판이다. 최고 정점이다. 세일즈의 어떻게 보면, 도사가 된다. 도가 튼다. 라고 하는 게, 콜드 컨택을 잘해야 돼. 콜드 컨택. 콜드 컨택. 그것만 해낼 수 있으면 내가 인맥이 없더라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콜드 컨택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야. 하면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또 하면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또 하면 숙달되죠. 숙달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숙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실패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잡소리도 듣고 거절의 소리도 듣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 콜드 컨택의 주의사항. 여러분, 원 컨택을 일단 기본으로 하라 그랬어요. 원 컨택이 뭐 우선이에요. 어, 그 그렇게 한 다음에 콜드 컨택은 뭐냐? 여러분이 콜드 컨택을 통해서 감한 고객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명단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명단 추가. 여러분 명단 추가를 하는 거예요. 콜드 컨택을 통해서 명단을 추가하는 거예요. 명단 추가. 명단 추가가 되면 그게 웜 컨택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가서 계속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콜드 컨택은 목적은 뭐냐? 웜 컨택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만 고객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새 콜드 컨택 100명 만나러 갑시다. 그러니까 100명만 만난다고 그래서 막 차 위에다가 그 찌라시 이렇게 꼽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X.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민원만 들어와, 나중에. 예? 절대 그거 안, X에 소용없어요. 그거.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지하철에서 바쁜 사람 붙잡고 그 찌라시 나눠주고 있는 거. 절대 그거 X.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리 천장 만장을 돌려도 소용없어요. 우리 다 해봤어요, 옛날에. 아파트 입구에다 꼽는 거, X 소용없어요. 그것도 다. 행사장에서 어떤 행사장에서 뿌린다? X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냐? 사람이 고정적인데, 이렇게 좀 흐름이, 이렇게 보면 흐름이 빠르지 않는 곳.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공원 같은데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혼자. 그지? 아니면 둘이 앉아있거나. 흐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런 사람들한테 컨택하는 거예요. 그게 100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렇게 컨택을 그런 위주로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어, 자영사업 하시면 가게 들어가잖아요. 바쁜 가게는 들어가 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쁜데, 예? 바쁘잖아. 한가할 때, 약간 쉴 때, 브레이크 타임 뭐 이럴 때, 이때 들어가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좀 그 움직임이 작은 그러한, 그걸 하셔도 하셔야 돼. 백만갑, 100명 만나러 가라니까 막 갖다 뿌리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돈만 날려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 100만갑을 100명 만나러 갑시다. 이 캠페인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일단은 그렇게 나가시면 되시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명단 작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가만 고객이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만갑 중단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 사람을 거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을. 그죠?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을 그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걸로 그날 하루는 충분히 100명 만나러 갑시다에 그거 이상의 효과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00명 만나러 가서 하는 얘기들 제발 사주세요. 이 제품 사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회장님이 요새 계속 얘기죠. 빅머니를 얘기해라. 1억 버는 사업이다.
1억 버는 사업을 하게 됐다. 미쳤다고 소리 들어도 그렇게 얘기하시래요. 응?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 여러분이 소비자를 만들더라도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돼. 오토 소비자. 배달 소비자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힘들어져서 결국은 사업을 못하니까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업자로 만드는 게 사업자. 그 사람이 설사 사업하다 그만두더라도 그 사람은 오토 소비자가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손해나는 게 없어요. 손해나는 게 없어요. 오토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 싸게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그 사람이 사업하다 그만두면 어떨까 미안해서 어떨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업을 하다가 안 하더라도 그 사람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를 만들어야 제품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토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쇼핑몰에 스스로 구매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빅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빅머니 여러분이 제발 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전 의리라도 우리가 의리예요. 의리지만 당당한 의리 되라. 당당한 의리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아니라 의리지만 당당한 의리 되라. 왜 우리 꿀릴 게 없거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장님 오늘도 얘기했지만 인류를 구제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1대 99회로 사회를 가는데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이 저변을 중산층을 만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일인데 이 자부심을 갖고 해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인류를 구제하는 사업이다. 저는 같이 공감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 그리고 또 중소기업을 우리가 제품 하나 팔 때마다 중소기업이 살아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인원을 또 많이 고용하죠. 많이 고용해요. 특징이 기계가 자동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더 고용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고용 창출에 2차적으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고 그런 여러분이 이 칫솔 치약을 이렇게 전달할 때 이 자체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시고 당당하게 그래야만 이렇게 얘기할 때 백만갑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이 사업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시 저도 당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당당하니까 거절할 때도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 당신은 좀 이 사업에 대해 모르니까 좀 쉬었다 해라. 나는 바쁘다. 내가 먼저 할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늘 목표를 세웠고 늘 왔어요. 제가 로열 클럽도 목표를 세웠고 크라운 클럽도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또 어떤 그런 목표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정말 제가 할 바를 다 하니까 제가 정말 노력을 하고 크라운 클럽에 난 들어가야 된다. 작년 3월 달에 들어가겠다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제가 막 했는데 물론 2달 늦었지만 제가 2022년 5월 달에 제가 크라운 클럽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나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갖고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저는 이제 크라운 마스터죠. 지금 이제 크라운 클럽이지만 크라운 마스터예요. 이거는 내년에 한 6월이나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회사 정책하고 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지금 그 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도 목표를 잡고 조금 수정되더라도 그거는 목표를 잡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직급에 대해서도 항상 직급 목표를 잡아야 돼요. 직급 목표. 매달은 매 분기마다 매 전반기 하반기 분기마다 여러분이 직급 목표를 잡고 그거를 또 수월하게 하는 거는 스폰서하고 소통하면서 나 직급이 요번에 판매사 도전해요. 요번에 판매사 아니 저기 팀장 유지하고 싶어요. 나는 국장 유지하고 있는데 좀 스폰서님 계획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스폰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냥 나 홀로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소통하면서 이거는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급 계획도 스폰서하고 상의하면서, 그래서 항상 직급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그걸 잡지 않으면요, 성장이 안 돼요. 성장. 말로만 성장해, 말로만. 절대 성장 안 돼요. 왜냐면 직급을 잡아야 액션이 나오고 무리하게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뛰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분기별로 15일 단위로 15일 단위로 반드시 직급 목표를 잡고 스폰서와 직급을 상담하면서 상의하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빠른 속도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